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일 아침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한 그릇을 받았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케이크를 자르기 전에, 촛불을 끄기 전에 말이죠. 외국인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생일에 왜 국을 먹느냐고 묻죠. 미국에서는 케이크, 일본에서는 떡, 중국에서는 국수를 먹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미역국을 고집할까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그릇의 국에 담긴 깊은 의미를 따라 바다에서 시작된 음식이 어떻게 생일의 상징이 되었는지, 그 안에 어떤 사랑과 역사가 담겨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이야기는 바다로부터 시작됩니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서해, 남해, 동해,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바다들이 한반도 사람들에게 풍성한 해산물을 선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역은 특별했습니다. 바위에 붙어 자라는 이 갈색 해조류는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역은 건조하면 오래 보관할 수 있었고 영양이 풍부했으며 무엇보다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고려시대 문헌에는 이미 미역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조선시대로 오면 더 구체적이죠.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각 지역의 특산물로 미역이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왕실에 진상하는 품목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미역이 정말 중요하게 다뤄진 건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산모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출산은 축복이자 동시에 위험이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출산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산모들도 극심한 출혈과 쇠약함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산모들에게 필요한 건 회복이었습니다. 빠르게 기력을 되찾고 잃은 혈액을 보충하며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도록 몸을 추스려야 했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경험을 통해 알아냈습니다. 미역이 이 모든 걸 돕는다는 사실을요. 현대 영양학으로 분석하면 명확합니다. 미역에는 요오드가 풍부합니다. 요오드는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출산 후 자궁 수축을 돕습니다. 철분도 많아서 출혈로 잃은 혈액을 보충하는 데 효과적이죠. 칼슘과 섬유질도 풍부해서 산모의 뼈 건강과 소화를 돕습니다. 무엇보다 미역은 부드럽습니다. 출산 직후 고기나 딱딱한 음식을 먹기 힘든 산모에게 따뜻한 미역국은 소화하기 쉽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완벽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3-7일, 즉 21일 동안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매일 3끼를 말이죠. 어떤 집에서는 한 달 넘게 먹기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치료였고 회복이었으며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미역국을 먹은 산모가 더 빨리 회복한다는 것을, 젖이 잘 나온다는 것을,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돌아온다는 것을요. 과학적 근거를 몰랐어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역국이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생일 음식이 되었을까요? 여기서 한국 문화의 독특한 철학이 드러납니다. 서양에서 생일은 버스데이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태어난 날이죠. 축하의 주인공은 온전히 나 자신입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받고 친구들의 축하를 받습니다. 나의 존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생일 문화는 조금 다릅니다. 생일은 내가 태어난 날이자 동시에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입니다. 다시 말해 어머니가 고통을 겪은 날이고 온 가족이 새 생명을 맞이한 날입니다. 조선시대 유교 문화에서 효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보답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였죠. 그리고 생일은 그 은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일은 내 어머니의 순환일이다.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 위해 어머니가 겪었던 진통, 출혈, 생사의 기록. 생일은 그 순간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일날 먹는 음식이 미역국이 된 겁니다. 산모가 출산 후 먹던 바로 그 음식을요. 미역국 한 그릇을 먹으며 아이는 자신의 탄생을 축하하는 동시에 어머니의 고통과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의식이었죠. 나는 누군가의 고통과 희생 끝에 태어났다. 나의 존재는 혼자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걸 음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조선시대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생일은 지금처럼 화려한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평민들에게 생일은 조용한 날이었죠. 특별한 음식을 먹고 가족끼리 모여 앉아 한 해를 돌아보는 정도였습니다.
양반가에서도 생일의 주인공은 오히려 부모였습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절을 올리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것은 부모님 덕분입니다. 라고요. 부모는 아이에게 덕담을 해주고 때로는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생일상에는 미역국과 함께 흰쌀밥, 나물, 과일 등이 올랐습니다. 집안 형편에 따라 달랐지만 미역국만큼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이라도 생일날 미역국은 꼭 끓였습니다. 그게 최소한의 의례였으니까요. 특히 첫돌은 중요했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높던 시절 1살까지 무사히 자란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첫돌 잔치에는 떡과 과일, 돌상이 차려졌지만 그날도 역시 미역국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그날의 기억을, 어머니가 겪었던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유교적 가치관은 이걸 더욱 강화했습니다. 개인보다 가족, 나보다 부모, 현재보다 전통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생일은 나의 축제가 아니라 가족의 기억이었습니다. 미역국은 그 기억을 연결하는 매개였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한국 생일 문화의 독특함이 더 선명해집니다. 서양에서는 생일 케이크가 중심입니다. 달콤한 케이크에 촛불을 꽂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촛불을 한 번에 끕니다. 소원을 빌고 케이크를 나눠 먹고 파티를 즐깁니다. 주인공은 철저히 나이고 분위기는 화려하고 즐겁습니다. 일본에서는 떡이나 붉은 팥밥을 먹습니다. 중국에서는 긴 국수를 먹는데 이건 장수를 상징합니다. 국수를 끊지 않고 길게 먹어야 오래 산다고 믿었죠.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에서도 케이크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 국을 먹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국이 아니라 산모 음식인 미역국을요. 이건 정말 독특합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문화죠. 왜 이 문화가 지금까지 남았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의미가 깊기 때문일 겁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감사와 기억,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요. 서구화가 진행되고 생일 파티 문화가 들어왔지만 미역국만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케이크와 공존하게 됐죠. 아침에는 미역국, 저녁에는 케이크. 둘 다 먹는 겁니다. 축제도 즐기지만 의미도 잊지 않으려는 거죠. 현대로 오면 미역국 문화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여전히 생일 아침에는 미역국을 먹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미들이 덧붙여졌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 전에 미역국을 먹으면 안 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미역이 미끄러우니까 시험에서 미끄러진다는 일종의 말장난이죠.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지만 많은 학생들이 중요한 시험 전날에는 미역국을 피합니다. 생일날도 오늘 시험 있어서 미역국 안 먹을래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적 믿음이 충돌하는 순간이죠. 부모님은 생일인데 어떻게 미역국을 안 먹으라고 하고 아이는 시험 망치면 어떡해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런 갈등 속에서도 미역국의 상징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강화됩니다. 미역국을 먹느냐 마느냐가 논의 대상이 될 정도로 여전히 중요한 음식이라는 뜻이니까요. 요즘은 생일 파티가 훨씬 화려해졌습니다.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친구들을 초대하고 SNS에 사진을 올립니다. 선물도 많아지고 이벤트도 다양해졌죠. 하지만 그날 아침 집에서 먹는 미역국만큼은 여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실 미역국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생일날만큼은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왜일까요? 맛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입니다.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고 불안하고 죄스럽습니다.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유학하거나 일하는 한국인들은 생일날 미역국이 그립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미역을 구해 직접 끓여 먹기도 하고 한국 식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미역국 한 그릇이 고향을, 가족을, 어릴 적을 떠올리게 하니까요. 그렇다면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다는 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시간입니다. 첫째, 미역국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에게,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여기까지 오도록 도와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음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조용히 한 그릇을 비우는 행위가 때로는 더 깊은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둘째, 미역국은 기억의 연결입니다. 내가 태어난 그날 어머니가 겪었던 일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시간이 흘러도 나이가 들어도 그 순간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생일날 미역국을 먹으며 우리는 자신의 시작점을 돌아봅니다. 셋째, 미역국은 관계의 확인입니다. 나는 혼자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 덕분에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개인주의가 강해진 현대 사회에서 미역국은 우리가 여전히 관계 속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아침 일찍 일어나 미역을 불리고 참기름에 볶고 육수를 부어 끓이는 그 시간을요. 바쁜 아침에도 피곤해도 자식의 생일이니까 미역국을 끓입니다. 그 정성이, 그 시간이, 그 마음이 한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미역국을 받아든 순간 우리는 압니다. 이게 단순한 국이 아니라는 걸요. 오늘 하루를 위해 누군가 새벽부터 움직였다는 걸요. 나를 위해 나의 생일을 기억해준 사람이 있다는 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일은 내가 주인공인 날인데 왜 부모님께 감사해야 해? 조금 억울하지 않아? 이건 세대 차이이기도 하고 문화적 관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서양식 사고에서는 생일은 온전히 나의 날입니다. 나의 존재를 축하하고 나의 성장을 기념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거죠. 하지만 한국의 전통적 관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생일은 나의 시작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시작에는 어머니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수많은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걸 잊지 않자는 거죠. 이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생일에 내가 감사해야 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다르게 보면 이건 연결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다는 건 나라는 존재가 진공 상태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사랑, 고통, 희생, 기쁨이 모여서 내가 만들어졌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때로는 큰 위로가 됩니다. 외롭고 힘든 날, 생일날 먹는 미역국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누군가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한 그릇의 국이 전하는 조용한 위로입니다. 오늘날 미역국은 한국 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K-드라마를 보면 생일날 미역국 먹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외국인들이 이걸 보고 신기해하며 묻습니다. 왜 생일에 국을 먹어요? 그럼 한국인들은 설명합니다. 엄마가 나를 낳을 때 먹던 음식이에요. 감사의 의미예요. 이 대화를 통해 한국 문화의 독특함이 전 세계로 알려집니다. 개인보다 관계를, 축제보다 의미를, 화려함보다 진심을 중시하는 문화라고요. 요즘은 미역국을 변형한 요리들도 나옵니다. 미역국에 전복을 넣거나 고급 한우를 넣거나 특별한 레시피로 끓이는 식당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미역과 국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이요. 집을 떠나 혼자 사는 사람들은 생일날 직접 미역국을 끓입니다. 서툴러도 맛이 덜해도 끓여 먹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닫습니다. 엄마가 매년 이걸 해줬다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요. 그리고 자기가 부모가 되면 또 아이에게 미역국을 끓여줍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기쁨을 기억하며 한 그릇을 끓입니다. 이렇게 미역국은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생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봅니다. 생일은 단순히 나이가 한 살 느는 날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날이고 누군가가 나를 세상에 내어준 날이며 그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는 이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탄생의 순간, 어머니의 고통, 가족의 기쁨, 시간의 흐름, 변하지 않는 사랑.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떠먹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걸 함께 삼킵니다. 누군가는 미역국이 맛있어서 먹고 누군가는 전통이니까 먹고 누군가는 엄마가 끓여줘서 먹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그 한 그릇은 우리를 연결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나와 가족을, 기억과 현실을요. 오늘 여러분의 생일이 아니더라도 다음 생일이 오면 미역국을 한번 천천히 드셔보세요. 그냥 습관처럼 먹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며요. 이 국을 끓인 사람의 마음, 내가 태어난 날의 이야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시간들을요. 미역국은 한국인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정체성이고 기억이며 사랑의 표현입니다. 한 그릇의 국이 이렇게 많은 걸 담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빨라지고 문화가 아무리 섞이고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미역국만큼은 남을 겁니다. 한국인이 한국인인 이상,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 이 문화는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멈춰 서서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이 남아 있다는 게요. 화려한 축하 속에서도 조용히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요. 오늘 미역국 한 숟갈에는 사랑과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생일에는 그 사랑을 온전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한 그릇의 국에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 새삼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다음 생일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일 미역국 추억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한국 문화의 비밀을 풀어볼까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